혹시 아직도 교통비를 내고 계신가요? 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셨나요? 65세 이상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복지 혜택을 이미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그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야만 보이고 찾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고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고 틀니와 임플란트도 큰돈 안 들이고 가능하고 예방접종도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참고만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대표 복지 혜택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조건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놓치는지까지 모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하나쯤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교통비 지원 혜택입니다.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외출을 꺼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 바로 교통비 지원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무료 이용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일반 교통카드로는 되지 않고 경로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부 버스가 무료고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엔 최대 70%까지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시청이나 복지센터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열차는 경로우대 승차권으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약 10% 할인, 여객선은 노선에 따라 20%까지 할인됩니다. 제주도나 도서지역 거주자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택시 요금 지원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선 교통비 포인트를 주거나 지자체가 경로용 택시 쿠폰을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자동이 아닌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자주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활용해 지출을 줄이고 외출을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및 기초연금 혜택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게 병원비와 식사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최대 54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매달 25일 무렵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일부 감액되더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수치입니다. 또 정부는 시니어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일해도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감안해주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도 알아보세요. 환경정비나 노노케어 같은 단순 활동으로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도 생깁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료 및 건강 지원 혜택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병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는 다양한 의료 혜택을 통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치과 진료에 큰 도움이 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틀니는 전체 틀니, 부분 틀니 모두 해당되고 임플란트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 부담금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들이 65세 이상부터는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예방 효과가 있고 독감은 매년 가을마다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 예약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 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 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도 65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비 긴급 지원이나 안경 구입 보조, 한방진료 바우처 등 추가적인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의 공통점은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여가 평생교육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는 마음이 더 외롭다고들 하십니다. 사람 만날 일도 줄고 즐길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챙겨주는 다양한 문화여가 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나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무료 이용 혜택입니다.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국가 운영 문화시설은 65세 이상이면 입장료가 전면 무료입니다. 궁궐이나 종묘, 경복궁 등도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국립극장, 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공공공연장 티켓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는 점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연, 영화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문화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 기회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연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아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수강료를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건강 체조나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문화교육 혜택이 단지 여가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문화와 배움이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65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기회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그 고요한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와 배움의 기회를 꼭 한번 누려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통신비생활요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휴대폰 요금이 매달 빠져나갈 때마다 이 돈을 줄일 수는 없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전기료나 수도세도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공공요금이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런 통신비와 생활요금,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어르신은 휴대폰 요금을 매달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기본료, 데이터 요금, 문자 메시지 등 전체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각 통신사 지점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개월 내 자동으로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초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법, 카카오톡 쓰는 법, QR코드나 은행 앱 이용 방법까지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는 강좌를 복지관이나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부 고령 가구는 전기요금을 매달 8,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겨울철엔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요금은 지역별로 노인 단독세대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 또는 무료 사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런 요금 감면은 대부분 자동이 아닌 신청형 제도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 회사 등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본인 조건에 맞는 감면을 자세히 안내받고 곧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매달 1만 원, 2만 원이 1년이면 큰돈이 됩니다. 특히 수입이 정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생활의 안정감으로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혜택, 생각보다 내 삶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복지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교통비는 지하철과 버스, 기차 심지어 항공편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겐 매달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이를 병행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치과 치료나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의료 지원이 마련돼 있었고 국립시설 무료 입장, 공연 할인, 평생학습 바우처 같은 문화생활도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휴대폰 요금, 전기료, 수도세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까지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야만 그 기회가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분명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의 노년이 더욱 든든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